제가 비트코인 투자자라서 비트코인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 공부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 딱 비트코인이네. 제 생각에 비트코인은 아직 골드, 금이 되지 못한 미숙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번 사건이 있을 때마다 폭락,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따라오죠. 이제 비트코인은 끝이야. 비트코인은 사실 쓰레기야. 그거는 광기로 투자한 거야. 제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사건이나 무슨 변화가 있을 때마다 뭔가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뭔가 망한 인생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구간이 꼭 있더라고요. 제 삶을 그래프로 본다면 비트코인 마냥 한 세 번의 폭락 구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007년에 수능 볼 때입니다. 비트코인이 09년에 공개됐으니까 뭐 억지 부리면 얼추 비슷하기도 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진학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수능이 그때까지는 진짜 엄청난 의미잖아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죠. 수능을 잘 보면 인생이 되게 흥한 것 같고 수능을 못 보면 인생이 망한다. 막 이런 생각들에 갇혀서 이제 학교 생활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 수능 등급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수능은 언어 5, 수학 4, 외국어 5, 사탐이 한 4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인서울은커녕 지방대학교도 좀 간당간당했어요. 실제로 제가 지방대학교 세 곳을 썼는데 두 곳은 떨어지고 한 곳이 이제 백석대였거든요. 백석대도 예비로 들어갔어요. 예비로. 학교 면접 보러 가는데도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스쿨버스 안 타고 그때 지하철로 가니까 천안에 있었거든요. 와, 그 지하철 안에서 와, 진짜 내 인생 조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는 별 그냥 성취감이나 동기 없이 그냥 술만 먹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 놀자. 열심히 놀기라도 하자. 대학교 왔으니까 그래도 신입생 새내기 할 건 다 한 거죠.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그때부터 좀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 좀 책을 많이 읽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욕이 좀 생겨서 삶을 그때부터 동아리 활동도 좀 하게 되고 대외 활동도 뭐 대학생 기자 마케팅 동호회 뭐 인문학 스터디 프레젠테이션 동호회 막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목표를 가지게 된 게 장학금이었어요. 그냥 제가 이제 공부를 그닥 잘하지 못해서 지방대를 다녔지만 여기서만큼은 학비 제가 그 졸업하고 나서 학비가 2, 3천만 원씩 이제 빚을 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져보고 싶다. 물론 1학년 때 공부를 못해서 1,000만 원 정도 빚이 있었어요.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데 목표는 2, 3, 4학년은 한번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고 그냥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때 제가 복학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알바해서 한 학기 등록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걸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한번 해봤습니다. 좀 열심히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230명 중에서 30등 정도를 했어요. 29등이었나? 그래서 30% 정도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국가장학금이 좀 나와서 그 당시에 거의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학기 등록금을 해결하고 그때부터 이제 성취감이 들어가지고 공부에 좀 맛을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좋았다기보다 이 장학금 맛을 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험, 2학년 1학기 시험을 그렇게 29등인가 하고 2학년 2학기 시험에서 5등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70%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국가장학금까지 하면 이제 그때부터 학비가 면제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더 큰 꿈을 키우기 시작했던 거죠. 전교 1등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전까진 팔자에 없었던 저 학교 다니면서 개근상 빼고 상장도 한번 못 받아봤거든요. 근데 전교 1등을 목표로 미쳐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더 빡세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진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그 대학교가 제가 처음에 면접 보러 갔을 때는 인생 조졌다고 생각한 대학교가 그렇게 성취감을 갖고 4학년까지 뭔가 되게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야 인생 망했다. 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것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가 그냥 되게 재밌고 활기차고 즐겁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방대학교다 보니까 취업할 때 엄청난 스펙은 안 되겠지만 4학년 딱 졸업했을 때는 그래도 인생이랑
저의 자신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차 있던 애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두 번째 폭락을 또 말씀드리자면 취업 준비할 때였어요.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좀 따고 싶었어요. 근데 그 경영지도사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취업에 엄청나게 도움되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밖에 안 봐요.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취업에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난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그냥 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뭐에 홀린 것처럼 마치 그 비트코인 저 처음 투자했을 때 뭐에 홀린 놈 마냥 그냥 인생에 배팅을 한 거죠. 1년을. 취업 준비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1년이. 그냥 따고 보자. 해보자. 그래서 했어요. 중간에 엄청 흔들리면서 살았거든요. 왜냐면 취업에 도움도 안 되고 이게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변리사 이런 시험도 아니고 딴다고 해서 직업이 생기는 시험도 아닌데 그냥 하다 보니까 제 오기와 그냥 의지로 되게 많이 흔들렸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또 피폐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험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재수도 똑같고 자존감이 완전 밑바닥이 되잖아요. 왜냐면 재수했으면 친구들은 다 대학 갔고 그리고 이제 수험했으면 친구들은 다 취업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혼자 집에서 맨날 냉장고 바지에 그 썩어 빠진 티셔츠 입고 공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패턴도 맨날 책상 앞에만 앉아 있고 막 얼굴은 맨날 죽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밑바닥이지 돈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자존감이 밑바닥이었어요. 아니 심지어 그냥 오기로 도전한 자격증이다 보니 딴다 해도 인생이 그려지지가 않아서 되게 힘들었는데 무슨 되게 뭐에 홀린 애 마냥 따고 생각하자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했거든요.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근데 물론 지금도 그 자격증을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합격을 딱 하잖아요. 넥스트 스텝이 좀 걸어지게 돼요. 와, 이제 이거 했으니까 미련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음 스텝으로 그냥 토익 공부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했던 가다로 토익 공부도 하고 나머지 취업 공부도 해서 경영지도사를 딱 따고 6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취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10월에 그 시험이 끝났으니까 합격 결과가 나오고 4월에 그 다음 해 4월에 제가 취업을 했으니까 딱 6개월 정도 안에 취업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한 번의 폭락 구간을 겪었다가 계속 버티고 그냥 뭔가 완주를 하니까 또 그렇게 취업이라는 선물이 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인생 폭락은 뮤지컬 배우를 딱 할 때 시점, 관둘 때 시점이었어요. 물론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제 경제적인 그런 상황은 완전 최악이었거든요. 모아둔 돈도 다 까먹고 이제 30 넘어가고 그만뒀을 때가 거의 30 중반이었으니까요. 34살이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뭐 이제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커리어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배우 할 때도 되게 웃긴 게 열심히 하고 살았지만 저를 대체할 수 있는 배우는 너무 썩어놨기 때문에 되게 가치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 번씩 삶에 현타가 오긴 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요. 와, 나 이게 동일 그 친구들이랑 같이 선상에서 걸어간다면 약간 저는 밑바닥에서 걸어가고 있는 듯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만두니 진짜 허무하고 손에 남는 것도 없어서 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배우도 할 땐 힘든데 그냥 열심히 버티고 살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일이 조금씩 왔어요. 일단 제가 뮤지컬 배우를 하면서 제가 그 영상을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월 2천도 못 벌면서 결혼했습니다. 그것처럼 뮤지컬 배우를 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관둔 뒤에도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자 해서 일일 알바 했다가 막 전시회 알바 했다가 하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게 되고 그 회사가 연이 돼서 계속 지금까지 한 3, 4년 정도 뮤지컬 배우를 그만둔 뒤에 끊임없이 그래도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꽤 나쁘지 않고 행복하고 균형 있고 그리고 아이 낳아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폭락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도 금의 위치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갈 때 아무리 디지털 금이라고 해도 비트코인을 꽉 쥐고 있지는 않잖아요. 막상 사건 터지면 디지털 금 해도 비트코인 팔고 금 이런
달러 이런 안전자산으로 가죠. 그럼 비트코인은 아예 안전자산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안전자산이지. 그냥 맨날 휴지 조각 망했다, 쓰레기 된다,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다.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제 삶도 어떻게 보면 좀 확장해서 인간의 삶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우리가 뭐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그렇고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변화나 이런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꼭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그냥 지금 시점에서 느껴지는 게 난 실패한 인생 같고 뭔가 나락간 것 같고 뭔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의 완성체를 금이라고 만약 해보면 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금은 먹지도 못하죠. 뭐 쓰지도 못하잖아요. 뭐 그냥 기껏해야 장신구 정도고 조금 몇 개 이제 산업에서 쓰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쓰이는 자산이 아니죠. 오히려 은이 더 쓰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금도 이렇게 수천 년 동안의 그 자산으로 취급받았지만 되게 지위가 흔들리면서 지금의 위치에 온 거잖아요. 금도 어쩔 때는 야 금은 끝났다 쓰레기다 이거 어디다 쓰냐 이러면 그런 지금의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평가를 수천 년 동안 견디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자산이 됐잖아요. 삶도 인생도 그렇게 실패했다 망했다 느낄 때 그냥 버티고 발버둥 치다 보면 제 경우에는 그냥 어느새 진짜 그냥 진짜로 어느새예요. 어느새 다시 살만해지는 구간이 오는 것 같아요. 운 좋으면 조금 더 상승하고 급등하는 구간도 오는 것 같고요. 제가 나이를 이렇게 지금 30 후반 37살인데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인생은 이렇게 직선으로 우상향하지도 않잖아요. 계속 굴곡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버티는 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만큼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지금 솔직히 버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버티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냥 발버둥을 계속 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경험도 있고 그냥 어떤 위기나 지금 제 인생은 어떻게 보면 횡보장이죠. 왜냐하면 그냥 적당한 200만 원대의 월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뭐 딱히 오르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쭉 가고 있거든요. 돈으로만 따지면. 근데 이때도 저도 뭐 유튜브도 해보고 막 공부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냥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담으로 저는 이번 비트코인 폭락장 왔잖아요. 여기서 저는 좀 더 담았습니다. 아, 뭐 비트코인이 내 인생이랑 똑같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은 나름 확신을 가지고 산 자산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직은 금의 위치나 위험 자산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냥 가치를 재평가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비트코인의 코어 가치가 깨지지 않는 이상 뭐 휴지가 된다, 쓰레기가 된다, 뭐 얘기가 나와도 저는 그냥 폭락하면 계속 담을 생각입니다. 그래도 물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으니까 전 재산은 투자하지 않고요. 한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어떤 큰 변화나 사건, 위기가 있으면 그냥 인생의 재평가기가 항상 오는 것 같다. 뭔가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망한 인생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오는 것 같다. 순간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면 이제 알트코인이 되는 거고 그냥 뭐라도 좋으니 작은 거라도 좋으니 계속 발버둥 치면서 나아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도 좋으니 계속 발버둥 치고 그 자리에 있어 주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살만해지는 구간이 오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